백인이라면 영화배우 톰 크루즈나 케빈 코스트너, 키아누 리브스나 좋아하고 영상 속에서만 좋아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실물 백인과 우연치 않게 사귀고 어렵게 결혼도 하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1994년 10월의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어학원 교실 안에는 16명 정도의 학생들이 벽을 따라 일자로 앉아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는데 늘 보던 2명의 담당 선생님이 아니라 새로운 선생님이었어요. 170대 중반의 키에 검은 머리를 가진 남자 선생님이 터벅터벅 걸어 들어오는데 그 남자 선생님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머리 주변에 동그란 달빛이 떠서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너무 긴장돼서 표정이 굳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 텔레비전에서 보면 자신들의 인연을 만난 사람들한테 귀에서 종소리가 났다는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몸에서 환한 빛이 나는 아우라가 비쳐 보인다거나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내 눈에도 그런 게 보이기는 평생 처음이자 앞으로도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인연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우라 덕분인지 13년을 떨어져 살고도 다시 이어져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호주 시드니의 어학연수원에 있었어요. 6개월 정도 남편이 근무하는 어학원을 다녔는데 남편으로부터 수업을 받은 건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연이 이어졌을까요? 앞으로 그를 영국 선생님이라고 칭하죠. 원래 영국에서 태어나서 20대 중반에 호주를 오게 돼서 그냥 발음이나 이런 것이 호주 사람이 아니라 영국 발음이 나니까 영국 선생님이라 부를게요. 사실 그 영국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반한 건 저였어요. 눈이 이쁜 남자를 제가 유난히 좋아하는데 눈이 크고 착하게 생겨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선생님이고 난 학생이라 10대 소녀처럼 짝사랑으로 끝날 수도 있었죠. 그럼 그거 나의 삶에 2번 정도 개입이 돼요. 첫 번째는 나의 룸메이트 때문이죠. 제가 그때 4살 어린 한국 여자애랑 같이 방을 쓰고 있었는데 하루 종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학교에서 가서 헤어져 있는 시간 빼고는. 그래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야, 성국 선생님이 왔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 야, 난 그 사람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친구가 영국 선생님과 저녁을 먹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능력도 정말 좋죠. 근데 그 친구가 정말 자신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친구였어요. 그 자원이라는 게 볼륨감 있는 탄탄한 몸매랑 치아가 다 보이게 웃는 시원한 웃음,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반짝반짝 빛나는 그녀의 눈빛. 그래서 그런지 그는 자기가 찍은 남자애고는 항상 데이트를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거미줄을 치고 곤충을 잘 잡아내는 거미 같은 능력이라고 할까? 그 거미줄에 딱 들어오는 순간 낚아채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 영국 선생님하고 저녁을 먹겠다고 했을 때 제가 기분이 좀 언짢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내가 그 스포츠 센터에서 만나게 된 의사 동갑내기 그 의사하고 좀 친해진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5시쯤 전화가 올 거다라고 룸메이트하고 말하면 둘이서 같이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 거실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에 지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그 전화기 수화기를 낚아채듯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거 뻔한 거잖아요. 내가 전화 오기로 했다는 거 하면 그냥 내가 밖에 내버려 두지. 그리고 나서 또 그 사람과 저녁 먹으러 나갈 거라서 차로 우리 집 앞으로 올 거야 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아무 약속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던 애가 갑자기 쫙 차려입고 저보다 1분, 2분이라도 먼저 나가서 그 사람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건물에서 나와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 남자애는 야, 제가 너 룸메이트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좀 항상 그럴까? 좀 그런 차에 영국 선생님하고 데이트를 한다니까 얘가 일부러 또 그 사람한테 접근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뭐 그래도 뭐 저하고 영국 선생님하고 사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다 큰 성인들끼리 저녁 먹는다고 하는데 뭐 제가 뭘 할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가서 뭐 밥 먹고 술 한잔 마시면 늦게 오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돌아왔어요. 몇 시간 후에. 그러더니 일찍 왜 돌아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영국 선생님이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국 선생님이 타고 온 차가 얼마나 후졌는지 정말 창피해서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는 1994년도에서도 그 전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차 없으면 사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만나는 애들이 지프차 정도는 타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후진 차를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고 정말 언빌리버블 하는 얼굴로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화가 나도 여전히 입은 쫙 벌린 그 스마일 상태고 눈도 반짝반짝 하고 있어서 화를 내는 건지 아닌지 얼굴 표정만 갖고는 가늠하기는 어려웠어요. 어쨌든 그런 차를 가진 남자는 이미 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티켓은 없었어요. 그 관계는 그날로 쫑이 났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어학원 졸업식이 있었어요. 우리 반에는 67명의 일본인 교환학생들이 와 있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파티도 같이 하고 비치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날이 마지막 날로 이제는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잖아요. 뭐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었던 때도 아니고 그래서 같이 뭐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졸업식 끝나고도 몇 시간을 그 학교에 남아있게 됐어요. 그래서 뭐 교정이 아주 한산해졌을 때 나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혼자였죠. 마침 영국 선생님도 그 졸업식 뒷마무리를 하고 집에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교문에서 마주쳤죠. 그런데 아마 뭐 바이바이 정도를 하고 갔으면 됐을 텐데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룸메이트한테 영국 선생님의 똥차 얘기와 이미 또 다른 여자랑 데이트했다는 그런 뭔가 그 배신감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수줍음은 많이 없어지고 좀 당돌해졌던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오늘 여기 마지막 날이에요. 저 다른 학교로 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아쉽게 됐네요. 다른 학교에 가서도 공부 잘하고 행운을 빌어요. 라고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덕담을 주고 헤어졌겠죠?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선생님이 영국 선생님이 메모지를 꺼내서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연락해요. 그렇게 예상치 않은 말이 나왔어요. 내가 장담컨대 영국 선생님은 나에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도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제가 그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 그 아우라 때문에 엄청 긴장돼서 계속 무표정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무표정이 그 사람들의 눈에는 화난 사람으로 보였었나 봐요. 그래서 저의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었던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화번호 받아와서 언젠가는 전화를 해야지 하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제가 약속을 좀 지키는 습관이 있었어요. 20살 때도 친구들 만나러 가다가 난 화교 인간이 오토바이 태워준다고 해서 그거 타다가 그 열기 나오는 그 쇠판에 다리 대서 2도 화상이 입었는데도 찔뚝거리고 약속 장소를 가던 그런 미련함?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 선생님하고 뭐 약속을 했는데 연락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졸업 후 2달 정도가 지난 1995년 2월쯤 그 선생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시드니로 유학을 와서 삼겹살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룸메이트랑 간장에 졸여 먹고 또 자취집 그 할아버지가 오스트리아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 케이크 레시피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케이크 만들어서 먹으면 앉은 자리에서 그 큰 통의 반을 다 먹어버렸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기껏 해봤자 마가린 정도 집에서 먹거나 밖에서도 호떡에 마가린에다 호떡 튀겨주는 거 엄청 맛있게 먹었었는데, 여기는 마가린이 아니라 버터인 거예요. 그 맛은 천상의 맛인 거예요. 그래서 또 싸기까지 해요. 식빵 두께에 거의 버터 두께가 일치된 상태에서 그거를 한 엄청나게 먹어댔더니 6개월 만에 7kg가 찌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선생님이 보았을 때와 2달이 지났을 때 내 얼굴은 왕창 팽창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화를 해서 시드니 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시드니 센터는 보통 당시 이제 우리들이 시티라고 불렀는데, 그날도 약간 비가 좀 내린 날이었어요. 청바지에 청자켓을 입은 영국 선생님이 나를 다시 봤을 때 자기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살이 안 쪘을 때도 비호감이었는데 살이 쪄서 볼은 터질 듯하죠. 등짝은 장기들 정도로 넙대대하죠. 허벅지는 씨름섬스만큼 튼튼해서 나타났으니 그도 빨리 전화번호는 주었으니 숙제하고 빨리 나를 보낼 생각이었겠죠. 우리 남편은 늘 그 버라이어티한 타입의 여자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선한 여자는 키 작고 마르고 다리가 일자인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 당시에 저는 딱 그 반대 형태였죠. 저녁을 먹을 줄 알았는데 맥주 한잔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것 보세요.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밥 사주기도 싫은 거예요. 호텔 바로 들어가서 소파에 앉는 자리가 보였는데 당신 옆에 앉아요? 아니면 앞에 앉아요? 이러면서 묻더라고요. 얼굴 표정 보니 뜨띠름하고 저 또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는 건 끝났구나. 요조승려 낼 필요도 없고 내 옆에 앉으세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옆에 앉아서 가족 이야기든 이런 쓰잘데없는 얘기를 더듬더듬 얘기하고 영어 선생님은 인내력 있게 들어주고 대답해주고 그랬죠. 사실 이 남편인 이 영국 선생님의 미소는 학생들 앞에서는 미스 코리아 미소예요. 감정과 전혀 관계없이 계획된 얼굴 근육 구조의 움직임이라고나 할까. 어쨌든 한국서는 안주 그득히 술만 먹다가 안주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포테이토 칩스 하나 넣고 먹는 술맛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겨우 한 잔 끝내고 그 바를 나오게 됐어요. 집에 간다고 하니까 한 버스로 20분가량 걸리니 자기가 그 시티에서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 룸메이트를 단숨에 36개 출행랑을 치게 했던 그의 레드카를 보게 됐어요. 이게 스포츠카 뚜껑 열어놔서 비가 샌 것도 아닌데 차 안이 눅눅하고 벼룩인지 목인지 내 다리를 물어뜯고 뭔가 그 오디오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디오는 날아가 버렸고 누가 훔쳐갔대요. 호주는 그렇게 자잘자잘한 것들을 잘 훔쳐가요. 그래서 나중에 연봉이 저는 정말 작은 줄 알았더니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차를 타고 다니나 싶었더니 돈을 책 사는 데 많이 쓰고 또 뭔가가 한번 뭘 사면 그게 완전히 작동이 멈출 때까지는 버리지 못하고 쓰는 편이더라고요. 차 상태가 어쨌든 간에 그 선생님의 얼굴 표정과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봤을 때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당돌하고 걸출한 입담을 자랑했더니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전 여자친구는 일본인이었는데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서 답답했는데 나는 그런 솔직함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첫사랑과 결혼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서로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서로를 잘 보이고 싶어서 행동이나 말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 생기고 헤어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남자하고는 한 번도 연결이 안 됐어요. 오늘은 정말 이 남자 볼 일 없다라고 마음 먹으면 그날이 그 남자와 관계의 시작날이 되니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1995년 2월에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의 나이 38세, 나의 나이 28세였어요. 사실 처음 데이트 하기 전에는 그가 동안이라서 나보다 한 5살쯤 많은 줄 알았는데 10살이 많은 거예요. 그로 나이 차이 때문에 백이는 미군밖에 모르는 우리 엄마가 결사반대를 했고 또한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 시점이 항상 서로 달라서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했어요. 같은 동네 살아도 헤어지고 다시는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지 데이트 시작 후 14년 후인 2009년 10월 드디어 결혼을 하게 돼요. 여처럼 끈끈하고 긴 사랑이 남아 있었다기보다는 그나마 서로 착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섰고 오랫동안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서로의 결혼 정년기를 놓치게 한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